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좀 상승으로 마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11월 초에 있을 FOMC나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2시간 동안 오늘도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갔었던 화장품 관련 섹터, 오늘 하락률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애플의 비전 프로 생산이 축소된다라고 하죠. XR이나 VR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슈 3가지 점검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 3가지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은행, 경영권 분쟁인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불거졌습니다. 티웨이홀딩스는 오전장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24%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MBK와 영풍연합이 영풍정밀 경영협력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영풍정밀 25% 급등세 연출하다가 돌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12%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고려아연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10%대 급등 이어갔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모습이었는데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테슬라에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에이징랜드가 20% 넘게 강하게 올랐고요. HBM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DI가 14% 급등, YJ링크도 오늘 11% 두 자릿수대 급등 시현했습니다. 잠시 후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꾸준히 담아왔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KB금융의 실적 발표 가장 먼저 전해드렸었죠. 호실적의 통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다가 8% 강세로 마감했고요. 우리금융지주 방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 상승, 신한지주도 오늘 3% 넘는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지금 자리에도 매수 타이밍 가능한지 두 분 통해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이주연 대표 그리고 권영훈 대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든든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는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 발표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이 닥친다, 반도체 피크아웃이다라는 보고서 내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었는데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정했고요. 우리의 뷰가 단기적으로 틀렸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내렸었던 주 원인이기도 했었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그때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좋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어요. 모건 스탠리 왜 이러는 걸까요, 대표님? 저도 그때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좀 꽤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이 나오기 전에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러면서 반도체 그 다운 사이클을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그때 그 리포트이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ASML이나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AI향 그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장비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종합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한단 말이죠. 캐펙스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장비를 발주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장비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캐펙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캐펙스 투자를 한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았을 때 이 공급이 수요랑 거의 일치할 때쯤에 다운 사이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전체 반도체 주식을 봤을 때 장비주 단에서 그 좀 아직 다운 사이클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의 재료가 된 그 테슬라향 이 SSD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공급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단기 테마를 등에 업고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섹터가 아직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것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개별주,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면서 좀 이슈 있는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은 뭐 HBM뿐만 아니라 ESSD 모멘텀 받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HBM도 잘하고 ESSD도 잘하고 SK하이닉스 참 본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 기업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소부장 기업 지금 실질적으로 그 가장 HBM에 뭐 수혜를 입은 소부장 하면 한미반도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 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엔비디아 뭐 AI향 메모리 반도체가 팔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그 이유에는 독과점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게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노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일단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전통적으로 그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생산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 기업들,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HBM의 어떤 수혜를 대단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좀 시계열을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굳이 그 AI향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소부장 쪽에서 찾지 말고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픽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 그리고 최근에 핫한 한화 인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권영우 대표님 타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냥 계속해서 HBM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늘 뭐 테슬라랑 1조 규모의 계약 소식 논의하고 있는 ESSD 쪽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저는 네. 보면은 HBM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가 역시 대장이긴 하지만 DI도 있거든요. 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비주 쪽에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14%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그 DI 같은 중소형주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비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방향을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의 타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급등에 이어서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은행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금융 뭐 자사주 환원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밸류업 공시도 그렇고 정말 완벽했다라는 평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방금 전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금융주들이 좀 경쟁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정부 정책 일환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금융주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속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팔목을 삐뚤었을 때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금융이 될 수 있겠죠. 감독을 많이 받고 그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금융권 다음에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뭐 주가 흐름 아시겠지만 올 초 1월 한 16일, 17일까지 안 좋았다가 밸류업 발표하면서부터 증시 강하게 좀 반등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금융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이 되면 오기 때문에 그 보통 따뜻할 때, 그러니까 추워지면 우리 배당주 보자 이런 얘기들은 좀 옛말이고요. 이게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시계열을 좀 더 앞당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러면 여름 때부터 해서 이제 배당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분기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연말에 반짝 있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밸류업이라는 자체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은행주들은 딱 안 좋았던 투자를 하기에 안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정부에서 배당을 자제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배당을 자제하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은 뭐 외국인들이 뭐 지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이 밸류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리고 하나의 보여주기식 그리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금융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들마다 이제 TP가 상향되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이게 PBR 100까지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PBR 수준이 거의 뭐 한 0.6%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업사이드가 한 40% 정도 더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산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뭐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까지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금융주들이다 보니 뭐 이대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늘은 일시적으로 이벤트를 타고 시세들이 한번 크게 분출을 했지만 여기서 단기 조정 나오는 것은 또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KB금융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통신주, 뭐 그런 방어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연일 팔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금융이나 통신주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대금인데요. KB금융 1,100억 원가량을 담았고요. KT,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계속해서 담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뭐 11월 대선도 있고 뭐 FMC 회의도 있고 좀 불안정한 시장 예상한다면 방어주로서 우리 계좌를 좀 방어를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이런 통신주, 금융주 따라가는 게 나을지 또 어제 한국전력이 급등했었거든요. 이런 방어주 성격의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배당 정책을 아무래도 그 입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그렇고 KT나 뭐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전부 다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연말 배당을 기대를 보통 이제 연말 배당 수익률을 한 5% 내지 한 6% 정도라고 잡았을 때 어떤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 내지 6%라는 배당금을 내가 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표한 그 배당 수익률보다 더 큰 그 주식의 이익 가치가 실현할 수 있다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다른 경기방어주를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증권주들,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오른 그 배당주들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나오지 않은 증권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방어주 내에서 네.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있잖아요. 일단 통신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통신주를 뭐 작년부터 해서 탑픽으로 계속 이제 KT나 SK텔레콤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기 방어주로 볼 게 아니라 성장주로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입김이 크게 닿을 수 있는 기업들, 통신주들이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담아가는 부분이고요. 배당을 5%나 6% 굉장히 잘 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 이면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 금융,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이런 것들은 수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대출금이 얼마가 나왔고 이자가 얼마면 얼마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고정비를 빼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잡히죠.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입자 수가 얼마고 어떤 상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뭐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매출 거기에 이익 이거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정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배당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무언가 성장을 보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뭐 금융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을 거고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AI에 굉장히 지금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AI라는 거는 통신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KT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뭐 언어 모델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단행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조정 나오면 우리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배당도 받으시면서 어떤 수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KT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봐야 한다. AI 모멘텀 기대해 본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